여의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돌아온 들깨 김성태 전 의원님, 또 눈치 안 보는 진단과 처방으로 속을 뻥 뚫어주시는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전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깨와 미스터 쓴소리 두 분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어제부터 공개적인 행보에 좀 나섰는데 2030들이 공정에 되게 민감한 세대다 보니까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잖아요. 이걸 물어보니까 내가 몇 번 사과한다고 마음을 열겠냐. 뭐 서두르지 않겠다는 취지긴 한데 또 이 글만 보면 내가 뭐 사과해서 될 일이냐 뭐 이런 느낌도 약간 들고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8.15 강복 사면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출소하고 나서 첫날부터 이제 아주 왕성한 SNS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SNS 그 활동에 가장 왕성한 어떤 그런 존재감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조국 수석이에요. 예전에 교수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존재감을 이제 SNS를 또 시작하면서 이미 첫 일성부터가 좀 이제 좀 삑사리가 나요. 쉽게 말하면 뭐 서민 코스프레로 자기는 된장찌개를 갖다 이렇게 사진하고 이렇게 올렸지만은 그걸 뭐 저기 설에 저기 마을 쪽에 네. 아주 그 유명한 유땡땡 식당이라고 예, 그 그랬죠? 아주 유명한 그 된장말이 고장면만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또 그걸 요즘 뭐 팩트 체크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냥 그걸 갖다 또 공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본인의 이제 그런 서민 코스프레도 또 우습게 돼버렸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30들이 아주 반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자신이 이제 사면 더군다나 복권까지 된 고도의 뭐 정치적 행위 사면권을 혜택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좀 겸손해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그 결정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한 것처럼 자신을 갖다 그렇게 미화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2030들 그러니까 마치 자식에 대한 그런 쉽게 말하는 아빠 찬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네. 근데 보통 2030 이 친구들은 전혀 그런 당연치 않은 상황에서 그 수능 시험을 치러야 했고 또 대학을 선택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공감 능력에 분명히 조국 수석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빠 찬스 이런 거 진짜 민감하거든요, 젊은 세대는. 아니 근데 이제 첫 사면되고 나서 일성이 그 자기가 사면된 거는 그 정치검찰 포갑정 검찰의 그 수사권 오남용으로 그 이걸 바로잡는 말하자면 증명의 계기다 뭐 이런 너무나 좀 황당하잖아요. 예, 아니 그쵸. 본인이 지금 유죄 판결 받아서 지금 복역 중에 저 과반도 안 됐는데도 사면됐다고 지금 다 나라가 비판 기사가 들끓는데 네. 자기 사면하는 거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쪽 진영 논리 쪽에 그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혀 뭐 그 유침이나 반성이나 이런 거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과한다고 뭐 마음이 달라지겠냐 그러는데 지금 마음 달라지는 게 목적이에요. 사과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지. 네. 그런데 하여튼 여전히 저도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무슨 토론회나 뭐 할 때 자주 모셔가지고 들었어요. 그때 솔법대 교수일 때. 그래도 생각이 좀 반듯한 분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여튼 법무장관 그 이후로 쭉 가면서 뭐 재판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런 분이 어떻게 저 법대 교수를 해서 많은 제자들한테 정의를 그 가르쳐주고 예. 그 씹어줬나 양심의 그런 것들을 그 제자들이 또 많이 판검사 변호사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 사법제도가 이렇게 막 일그러진 데에 크게 기여했겠구나 이 조국 교수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뭐 인정하거나 뭐 반성하거나 이런 모습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일부 이제 자녀의 인턴 기간을 제대로 못 채운 부분 뭐 이런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표창장 관련해서도
표창장 관련 관계자들이 증언하거나 이런 경우는 재심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이 재심 제도라는 걸 조국 전 수석을 위한 그런 재심 뭐 청구 제도는 아니에요. 예, 너무 그러면 법을 좀 안다는 사람이 그런 자신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재심 청구 대상 요건을 만들어서 그걸 말 추진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이 정치적으로 협잡을 한 거죠. 그러면 그거야말로 특혜입니다, 특혜. 예. 예? 일반 국민들이나 뭐 정치인들 중에도 정말 억울하게 검찰 뭐 잘못된 그런 수사 그런 오남용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국 수석은 조직질이에요, 이분은. 예.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재심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꺼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대한민국이 그냥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권 잡고 자기가 나오니까 예. 마치 그냥 독립운동하다 나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런 자신을 갖다 이 자신의 존재감을 저런 식으로 미화시키고 포장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대단히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만에 거의 10% 넘게 지금 지지율이 빠지잖아요. 네, 지지율이 정청래만 크게 떨어졌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정청래 플러스 가장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에요. 윤미향 씨 이런 분들이. 예. 지금 저희가 그 지지율 얘기를 또 이따 잠깐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지율이 워낙 큰 폭으로 떨어져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지방선거 때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출마하겠다라는 거 공식화했는데 선택지가 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서울시장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시장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일단 원내에 다시 입성을 하려면은 개항을 출마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상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쪽을 추천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유불리를 예. 따지겠지만 제가 볼 땐 지방선거에 그에 나오는 것보다는 보궐선거에 나오지 않을까. 보궐선거. 예.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아마 이제 본인은 지금 굉장히 업데이트될 거 아니겠어요?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래 행간의 위를 들으면 굉장히 아주 그 거의 뭐 소영웅 심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본인이 다음 대통령은 자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지방 선거에 뭐 시도지사 나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 보궐선거에 나가서 정치에 중앙 정치에 뛰어들 텐데 저는 하여튼 조국 장관이 그런 언행들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 사회를 분열시켰어요. 본인이. 예.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 이런 거 없이 또 와서 더 오히려 지금 막 그 의기양양하게 뭐 저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걱정되는 것이 이제 조국의 그러한 것들에 뭐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막 진영 논리로 극단화되는 사람들이 더 치닫지 않을까. 그럼 사회 갈등과 대립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럼 본인이 정치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사회에 그냥 쌍판 부려져 가지고 적개심으로 그 복수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에 있는 건지 참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예.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잡을지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 하나는 그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통령까지 거머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냐. 예. 그런 측면에서 나는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기는 정치적 보복을 당한 그런 억울한 희생양이다. 그런 나가 왜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교하자면 혐의가 조금 더 자기가 그러면 가볍다 이런 이거는 건가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예. 거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네. 그 말이 딱 조국 지금 수석에게 제대로 어울리는 말이에요. 국민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미 이제 그 정치적으로 자기가 그러면 국민들한테 한번 심판받고 인정받겠다는 것은 지난번 작년 4월 이제 총선에서 비례정당이지만은 그 자기가 정치적 선택이 이미 성공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할 일 없다고 그러니까 법적 처분받고 그냥 행량도 3분의 1밖에 안 살고 나와가지고 특별사면 되고 거기다 복권까지 된 그 조국 수석에게 국민들이 뭐 지금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든 안 그러면 뭐 보궐선거든
그냥 조국 전 수석만 서면은 그냥 기다렸던 듯이 그냥 선택해 줄 거라는 그 망상 자체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슨 별반 차이가 있냐고요. 예.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행보를 보면 대선 때 후보 안 냈었고요. 여러 가지 민주당을 좀 의식해서 뭐 후보를 내거나 안 내거나 이렇게 좀 행보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에는 확실히 본인도 어떤 보궐선거든 아니면 지방선거 후보로든 출마 의사를 밝힌 거고 그리고 지분도 요구하겠죠. 예. 조국혁신당에서는 자기네 세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고 민주당과의 어떤 뭐 출혈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세력을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지방선거에서 뭐 그러니까 조국 후보 단일화 이런 식으로 뭐 그렇죠. 좀 뭐 몇 자리를 호남에서는 뭐 지난번에 하여튼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저 민주당보다 더 얻었지 않습니까? 뭐 다명 군수 예. 당선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또는 이재명도 싫고 저 윤석열도 싫고 그럼 누구 없을까? 뭐 이런 제3의 을 찾는 갈증이 좀 있어요. 예. 뭐 조국 장관이 마음에 들기보다는 아유 이재명 아유 더 이상 뭐 거긴 또 대통령까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세력은 이제 더 저기 하고 다른 사람 없을까 이런 거를 비집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당내에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야지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8.15 광복절 사면에 있어가지고 조국 수석 사면에 대해서 민주당 내적으로도 이미 그 사면은 너무 섣불러다. 예. 물론 뭐 행식은 8.15 광복절 사면 그러니까 첫 사면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민생 경제 사법 위주로 해야 된다. 역대 대통령들도 첫 사면에서는 정치인은 정치적인 판단은 배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도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다 그 의견을 많이 냈어요. 그럼에도 선택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는 당내 역학구도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지금 당대표 정청래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당 내적이든 민주당 우호 진영이든 여기에서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조국에게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난 빚을 안긴 거죠. 당신 나한테 빚졌어. 당신 사면 복권 다 시켰어.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런 사람들 당신들 나한테 사면 요구 강하게 요구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서열 넘버 대한민국 어전 서열 넘버 2가 헌정 역사상 유례가 없이 처음으로 그냥 현직 국회의장이 구치소까지가 면회를 해가지고 특별 면회해가지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사람 사면 시키라는 압박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 8.15 뭐 강복절 국민인명식인가 뭔가 하는데 네. 뭐 우상호 정무수석 보내서 정중한 초청 그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자리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그냥 사면을 사면시키라. 요청하는 자리가 그리고 되고. 그런 내용이 어떻게 그 언론에 공개가 될 수 있냐. 이거 언론 네. 플레이를 한 거죠. 네. 어느 쪽이든.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나는 당신들 이야기한 걸 내가 다 이제 빚을 갚았다. 나는 이제 채무가 없다. 그런 이제 입장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전에 이상민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조국도 당이 호남에는 전부 다 후보를 내고 하면은 분명히 이게 또 민심이 위반돼요. 네. 예?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찌감치 단둘이를 하는 거죠. 단도리를 예. 흩어지지 말고 그냥 당 뭉쳐서 가자.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는 좀 위협적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런 거죠. 아까 지지율 얘기를 하셔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도 5.4%포인트 떨어지면서 취임 후에 가장 낮은 이제 51.1%를 기록을 했는데 낙폭이 좀 10%가 넘게 네. 떨어지다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8.15 그 광복 특사를
조국, 더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건 윤미향 전 의원일 겁니다. 굳이 광복절에 예. 그런 혐의를 받는 예, 사람을 그러니까 예. 공분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혐의도 위안부 아니네요. 확정된 할머니들, 혐의니까. 예, 그 돈을 뭐 횡령하고 뭐 이런 걸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전직 의원을 아니 그리고 무슨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 상황에 무슨 꼭 나와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닌데 네. 막 어쩌면 옹고집 부리면서 윤미향 씨를 특별사면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이 보실 때는 여론도 굉장히 악화됐는데 완전히 국민을 우습게 하는구나. 뭐 도대체 국민 날개를 깔아뭉개는구나. 그게 이제 누적되어 온 것이 표출됐다고 저는 봅니다. 뭐 김민석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부터 또 이재명 정권의 그 장관들 저 첫 일기 내각의 장관들이 여러 보면은 기대도 좀 사람들이 많이 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까니까 너무나 막 형편없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 이재명 여기도 진짜 뭐 관세 협상도 뭐 준비돼 있다고 하더니 허둥지둥 안절부절하면서 뭐 하나 내놓는 것도 없고 한미 정상회담도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고 뭐 여기 지금 안보 문제도 지금 미국에 뭐 이렇게 그 끌려다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이재명 정권이 네. 이게 뭐 문제는 있는데 유능하다고 했다는 것도 이것도 허탕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본색을 일찍 좀 깨달은 거 아닌가. 뭐 그러면서 하나가 딱 예. 촉발을 시키긴 했지만 특히 그 광복절 특사가 촉발시키긴 했지만 좀 예. 쌓여온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러면서 거다. 국민들을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놔두면 완전히 깔아뭉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위협감도 느꼈을 겁니다.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